마이크 셀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300만 달러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뻥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뻥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5년 이내에 비트코인이 금시총을 추월합니다. 그러니까 전망을 좀 늦춰보더라도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금시장을 추월하게 되는 거죠. 브릭스의 그 무역 통화에 암호화폐가 추가된 그 논의사항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브릭스 유닛을 금과 회원국 통화 바스켓으로 담보물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그들이 무역 통화에 비트코인을 쓰다 보면 비트코인도 그 담보물의 하나로 들어갈 것 같아요. 원래 지난해만 해도 러시아가 주도할 적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브릭스 공동통화에 금과 리튬 등 시기 원자재들을 집어넣어서 실물화폐를 만들겠다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그 담보물이 이제 금과 통화바스켓으로 바뀌었는데 그들이 이제 무역 통화로 비트코인을 쓰기 시작하면 비트코인도 당연히 이 담보물에 추가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이게 미국으로서는 어떤 구실을 갖다 주냐면 그들이 사실 트럼프가 얘기하는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게 과연 실현이 되겠어? 라는 시각으로 미국인들은 많이 바라봤어요. 실제로 폴리마켓이라고 보이는 베팅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실현 가능성을 한 30% 내외로뿐이 지금은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스에 그 베팅하는 사람이 한 30%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는 브릭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 매집에 나서게 되면 미국이 당연히 비트코인을 그대로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데 현실적인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실행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부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그 마이클 노보그리치라는 대표는 블룸버그 TV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브릭스나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구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지 않아도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는 비트코인 유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3년 전만 해도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한 330만 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한 250만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사이에 한 80만 개가 줄어든 거예요. 즉 그 얘기는 개인 지갑으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 사면은 자기가 오랜 기간 이거를 갖고 있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선회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총 발행 개수는 2,100만 개입니다. 그런데 이미 95% 정도는 채굴이 끝났어요. 나머지가 한 5% 남았어요. 그리고 채굴한 물량 중에서도 400만 개 정도는 이 초창기에 이게 유실이 됐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유통되는 물량이 1,700만 개가 좀 안 되는데 이미 개인 지갑으로 퇴장한 게 그중에 85%예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는 한 15%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장을 기관이 주도하고 이제 기업들이 사기 시작하고 국가들이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게 되면 이 퇴장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도 그레션 법칙,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시중에는 인플레이션 통화들이 주로 쓰이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가치가 상승하는 통화는 장롱적으로 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퇴장이 가속화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급등하게 되는 거죠. 사실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이야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재집권을 하면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가 입장을 바꾼 것은 비트코인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 위함일까요? 예,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암호화폐 투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 걸 내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표심 잡기 위해서 내놨다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루미스 상원이 내놓은 법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선 루미스 상원의원이 직접 그 내시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한 얘기를 좀 들여다보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만들려는 비트코인 중공비금을 통해 미국은 5년 동안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5%인 100만 개를 모을 것이고 이를 최소 20년 이상 보유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20년 후에는 미국 부채의 절반을 비트코인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미국의 부채를 갚겠다라는 게 주요 이유였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선은 미국 정부가 몰수한 비트코인이 지금 한 21만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12개가 있는데 그들이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5년 동안 이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특별하게 세금을 올린다거나 국가 예산을 갖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요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여기에 어떤 얘기가 더해지냐면 미국에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금증서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면은 생각보다는 쉽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브릭스로 인해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브릭스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무역통화로 쓰면서 그들이 매집 경쟁에 나오면 결국 미국과 브릭스 간에 비트코인 매집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텐데 즉 그로 인해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의 당위성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 부채를 갚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양 진영 간의 문제로 이게 현실적인 이유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브릭스발 뉴스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팩트 기사들이 아마 종종 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 비트코인을 무역통화로 쓰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생활 속에 한 발자국 더 깊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상자산이 옛날에는 자산시장에서 변방 취급을 당했는데 지금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의 거래량이 나스닥의 거래량을 추월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사정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것보다도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상자산이 자산시장 중에 변방 혹은 일부가 아니라 자산시장 중에서도 가장 거래량이 많은 시장으로 등극을 하게 된 그러한 전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거를 투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현대사를 이끄는 주요 변화의 틀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의 도도한 3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중앙 집권의 탈중앙화예요. 이게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미디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방송사나 신문사 등 언론사가 주요 정보의 공급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공중파보다는 개인들이 하는 유튜브가 영향력이 더 커졌어요. 이게 단적으로 중앙 집권의 탈중앙화입니다. 이게 미디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정보혁명을 통해서
아날로그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지폐 같은 건 이제는 없어질 거예요. 이게 디지털 화폐로 다 변환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금융 통화 부분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있고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아날로그는 디지털화 될 겁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흐름이 중요한 게 여태까지는 정보가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보뿐만 아니라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온체인화 위에서 정보와 가치들이 소통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도 여태까지는 온라인을 수단으로 삼았는데 앞으로 금융과 가상자산이 융합을 하면서 이제는 온체인 위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중앙집권의 탈중앙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 온라인의 온체인화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현대적인 3대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가상자산이 우리 금융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등 같은 가상 생태계도 들어오면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실생활 속으로 들어올 겁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주총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는 안 되었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을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징성이 있고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MS처럼 그런 거대 기업에서 이런 게 주총에 의제로 나와서 표결까지 갔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시간의 문제지 많은 기업들은 이 방향으로 갈 뿐이 없을 겁니다. 이미 파급 효과는 어디서 나왔냐면 아마존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갖고 있는 그 사내 유보금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또 다른 데서도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주식 그 가격하고 실제로 그들의 그 회사 자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피해가기 힘들 겁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은 가상의 금과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금과 비트코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죠. 금은 실물 금이고. 근데 마이크 셀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300만 달러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뻥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뻥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상승이 연평균 한 55% 정도 됐어요. 그런데 마이클 셀러가 전망한 거는 이건 연평균 한 30% 정도로 이게 추정치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연 한 30%씩만 올라가면은 20년 후에 1,300만 달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 약 90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장 가치는 2조 달러에 불과하지만 20년 후에는 이게 280조 달러로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채권이나 주식 등 금 등 전통 자산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캐시 우드는 또 어떻게 전망했냐면 2030년에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금시장의 규모가 비트코인 시장의 딱 10배입니다. 지금 옆에 그 그림에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세계 자산 수입 8위로 1.75조 달러인 데 비해서 금은 이게 17조 달러 좀 넘어요. 그게 딱 10배인데 이들이 비록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들이지만 비트코이너들이지만 이들의 전망대로라면 앞으로 5년 이내에 비트코인이 금시총을 추월합니다. 그러니까 전망을 좀 늦춰보더라도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금시장을 추월하게 되는 거죠. 빠르면 5년 이내, 늦더라도 10년 이내에는 비트코인이 아마 금시장을 추월할 것 같습니다.